지방 사람이 서울의 대장 아파트를 전액 다 현금으로 샀다. 주택임대사업자 내가 만든 거 아니다. 뭐 누가 만들었습니까? 거래량은 정말 많이 감소를 했지만 거래되는 것마다 그냥 정고점을 다 돌파를 해버립니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 양극화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러다가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도 폭락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가계부채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뭐 정치적인 상황,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말고 외적인 상황이라든가 뭐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은 지금 1%대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고요. 원래 뭐 GDP 이제 개인 GDP가 이제 3만 불 이상이면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개발도상국으로서 받는 혜택을 조금 더 누리고자 이제 조금 더 늦게 이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죠. 트럼프 1기 시대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선진국들을 보면은 개발도상국일 때,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일 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요 7% 8% 이렇게 갔었습니다. 7% 8% 갔었고, 똑같이 지금 베트남이 뭐 8%대 9%대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뭐 10몇 프로까지 갔다가 지금 5%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 성장률은 낮아집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선진국이고, G1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미국은 1%대 경제 성장률인 게 안착이 된 게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물론 경기가 정말 좋아가지고 이제 뭐 미국하고 비교하긴 그렇지만,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반짝해서 2%가 넘어갔던 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1%대에 안착이 돼서 계속해서 꾸준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요. 하지만 꾸준한 발전을 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106억 원베일리 일시불로 샀대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은 106억을 일시불, 그것도 현금으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어디 사람? 부산 사람. 부산 사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방 사람. 지방 사람이 원베일리, 서울의 대장 아파트를 전액 다 현금으로 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부산에도 해운대 아파트 아이파크라든가 뭐 LCT라든가 굉장히 많죠. 재건축 아파트도 많고. 근데 이분들이 왜 서울로 올라옵니까? 이게 똘똘한 한 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죠. 이게 똘똘한 한 채 부분이 양극화를 더 극대화시킵니다. 이게 왜 이런 부분이 나오냐면, 이 똘똘한 한 채가요.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이 똘똘한 한 채가 언제 유행했습니까? 기억들 하실 겁니다. 우리가 전권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했죠. 다주택자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을 했어요. 처음에는 임기 초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주택자들을 양성화시키겠다라고 해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엄청나게 장려를 했습니다. 집 2채 이상 가진 사람들 전부 다 임대사업자네, 주택임대사업자네, 니네한테 혜택 다 줄게. 그러면서 혜택을 빵빵빵 터뜨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부작용이 엄청났죠. 집값이 왜냐하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너무 많이 주니까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특히 소형주택,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0채, 3,000채, 4,000채 이렇게 사다 보니까, 왜냐면은 특히 이제 무자본 갭 투자가 유행을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만 내면 취득세 감면에다가 재산세 감면에다가 종부세 배제에다가 얼마나 많은 혜택들을 주었습니까? 또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라든가 이런 혜택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히 기억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모든 혜택들을 다 없앴습니다. 모든 혜택들을. 그리고 기존에 새로 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소급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난리가 나면서 이게
뭐 집회도 하고 막 다주택자들이 막 항의도 하고 막 이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내가 만든 거 아니다. 뭐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주택임대사업자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부동산 경기 진짜 어려웠죠.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자, 빚내서 집 사라. 제발 집 좀 사라. 지방 세수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값이 활성화가 돼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제발 빚내서 집 사라 했을 때 전부 다 비웃었습니다. 그때 주택임대사업자가 나온 겁니다. 여러 채 사면서 혜택을 줄 테니까 또 지방 거 사면서 혜택을 줄 테니까 집 좀 제발 사줘 라고 했는데 그걸 이어받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쪽에서 이제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제 더 장려를 했습니다. 끌어올려서 이 수면 아래에 있던 다주택자들을 수면 위에 끌어올려서 세금을 좀 더 걷겠다. 그리고 양지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이게 그 부작용이 너무 생각보다 심각하니까 없앴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택임대사업자 우리가 만든 거 아니다. 과거에 만들었던 거다. 전 정부 때 만들었던 거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혜택을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만들었으면서 사실 만든 건 맞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만든 게 맞지만 이거를 이어가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 혜택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 정권을 좀 이렇게 탓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씁쓸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이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주택자들을 전부 다 이제 투기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경제의 관료들 전부 다 1주택 빼고는 전부 다 팔아라. 1주택 빼고는 전부 다 팔아라. 그래서 장관직을 고사하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집을 지키겠다. 장관의 명예보다 집을 지키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을 하면서 이제 취득세 중과 원래는 취득세가 이제 1%에서 4%, 3%까지 주택은 이렇게 이제 이제 구간별로 과세를 했었는데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8%,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 이렇게 징벌적 과세를 했고 또 양도소득세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구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가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의 20%, 그 다음에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0% 이렇게 중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요. 집을 살 때 세금이 90% 넘게 이렇게 세금을 1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내가 다주택자인데 한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팔 때 최고 세율이 90%가 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똘똘한 한 채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다주택자들 전부 다 쓸데없는 집들 팔고 이제 왜냐면 그때 당시에 뭐 3억짜리 빌라도 1주택 뭐 30억짜리 아파트도 1주택 물론 종부세 개념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뭐 이런 어설픈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이런 큰 혜택을 놓치느니 차라리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정말 괜찮은 집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똘똘한 한 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똘똘한 한 채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또 대선이 앞에 오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어갈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똘똘한 한 채가 더욱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남서초 송파 같은 경우, 용산 같은 경우 뭐 거래량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면서 거래량은 정말 많이 감소를 했지만 거래되는 것마다 그냥 정고점을 다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냥 내가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106억이 됐건 120억이 됐건 뭐 90억이 됐건 100억이 됐건 그냥 사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라이브를 준비하면서 이제 두 번째 라이브를 진행을 했고요. 연습은 많이 하는데 이제 라이브다 보니까 많이 당황을 하고 또 한번 당황하면은 더 버벅대고 일명 어리버리 한다고 하죠. 오늘은 특히 첫 방송보다 더 어리버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넓은 마음으로 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월요일 날 저녁 6시는 이충민의 부말리와 함께 좋은 정보와 그리고 이런 부동산에 대한 이슈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퇴근을 아주 흔쾌하게 아주 재미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월요일 저녁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라이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